여러분, 가족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멍한 표정을 짓고 말이 어눌해진다면 이게 뇌졸중일까요? 아니면 저혈당일까요? 이 판단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질환의 대처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환자에게 음식을 먹이면 기도가 막힐 수 있고 저혈당 환자를 그냥 놔두면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0대 당뇨병 환자인 남성분이 아침 식사 전에 혈당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침을 거르고 외출하셨습니다. 오전 11시쯤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주변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옆에 앉은 승객이 이상한 걸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환자분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승객은 뇌졸중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뇌졸중 같아요. 다행히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혈당을 재어보니 혈당이 40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저혈당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즉시 포도당을 투여했고 환자는 5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 승객이 혼자 판단해서 뇌졸중이니까 아무것도 먹이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례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저혈당과 뇌졸중이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 둘째, 정확한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셋째, 확실하지 않을 때는 119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혈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혈당은 혈당 수치가 70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뇌의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뇌졸중과 매우 비슷합니다. 저혈당은 왜 생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 치료 중에 발생합니다. 혈당약이나 인슐린을 투여한 후에 식사를 거르거나 평소보다 적게 먹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면 저혈당이 옵니다. 술을 많이 마셔도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장시간 금식하거나 격렬한 운동 후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앞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 장애가 생기고 심한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증상의 시작 속도입니다. 저혈당은 비교적 서서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지럽고 배가 고프고 떨리는 느낌이 듭니다. 점점 심해져서 식은땀이 나고 두근거리고 멍해집니다. 보통 15에서 30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반면 뇌졸중은 갑자기 시작됩니다. 지금 말하다가 갑자기 말이 안 나와요. 방금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팔을 못 움직여요. 이런 식입니다.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공복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저혈당은 공복과 관련이 깊습니다. 아침을 안 먹었어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 안 먹었어요. 혈당약 먹고 식사를 안 했어요. 술만 마시고 안주를 안 먹었어요. 이런 상황이면 저혈당을 의심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공복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반 증상을 확인합니다. 저혈당일 때는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이마, 목덜미, 등에 땀이 흥건하게 납니다.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배가 고프다고 느낍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뇌졸중일 때는 다른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패스트 테스트를 기억하시나요? 얼굴 한쪽이 처집니다. 한쪽 팔을 들지 못합니다. 이건 저혈당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혈당은 양쪽 모두 약해지지 한쪽만 약해지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한쪽 신체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 당뇨병 병력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당뇨병 환자인가요? 혈당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저혈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당뇨병 환자도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뇨병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가 공복 상태에서 의식이 흐려지고 식은땀이 난다면 일단 저혈당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의식 수준을 확인합니다. 저혈당은 의식이 점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멍하고 나중에는 혼란스러워하고 더 진행되면 의식을 잃습니다. 뇌졸중은 의식이 명확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에서는 신체 마비가 더 두드러지고 저혈당에서는 의식 저하가 더 두드러집니다. 여섯 번째, 시간 경과를 관찰합니다. 저혈당은 포도당을 공급하면 빠르게 회복됩니다. 55분 안에 증상이 좋아집니다. 뇌졸중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거나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상황 하나, 당뇨병 환자가 식은땀을 흘리고 떨고 있습니다. 저혈당 같은데? 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의식이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이름을 부르고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몇 월 몇일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의식이 있는 겁니다. 둘째, 당분을 섭취하게 합니다. 사탕 2에서 3개, 또는 주스 반 컵, 또는 설탕물 1컵을 주세요. 꿀이나 초콜릿도 괜찮습니다. 셋째, 15분 후에 증상이 나아지는지 확인합니다. 좋아진다면 저혈당이었던 겁니다. 좋아지지 않거나 악화되면 119에 신고하세요. 상황 둘, 당뇨병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삼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 입에 음식을 넣지 마세요.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구급대원이 정맥으로 포도당을 투여할 겁니다. 만약 글루카곤 주사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루카곤은 저혈당 응급치료제인데 근육에 주사하면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시켜서 혈당을 올립니다. 당뇨병 환자 가족은 글루카곤 주사 사용법을 미리 배워두는 게 좋습니다. 상황 셋,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을 못 듭니다. 이건 저혈당보다는 뇌졸중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스트 테스트를 해보세요.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고 팔을 들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상황 넷,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혈당인지 뇌졸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다면 당분을 섭취하게 해도 됩니다. 만약 저혈당이었다면 금방 좋아질 것이고 뇌졸중이었다면 당분이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단, 의식이 없거나 삼키기 어려워 보이면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과 뇌졸중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뇌졸중 때문에 식사를 못해서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의식이 떨어지면 일단 저혈당을 의심하고 당분을 주되 동시에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혈당 예방법. 첫째,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당뇨병 환자는 특히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약이나 인슐린을 투여했으면 반드시 식사를 하세요. 둘째, 혈당약이나 인슐린 용량을 정확히 지키세요. 의사가 처방한 용량보다 많이 쓰면 저혈당이 옵니다. 셋째, 운동 전후에 혈당을 재세요.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간식을 준비하세요. 넷째, 술을 조심하세요. 술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방해해서 저혈당을 일으킵니다. 술을 마실 때는 꼭 음식을 함께 드세요. 다섯째, 저혈당 초기 증상을 알아두세요. 떨림, 식은땀, 두근거림, 배고픔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세요. 당뇨병 환자는 항상 사탕이나 포도당 정제를 가지고 다니세요. 가방에, 주머니에, 차 안에, 집 여기저기에 비치해 두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두세요.
제가 만약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사탕을 주거나 119에 신고해주세요. 라고 말해두세요. 당뇨병 환자임을 알리는 팔찌나 카드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뇌졸중 예방법은 앞서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관리하세요. 금연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당뇨병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2에서 4배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병과 뇌졸중 예방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면 뇌졸중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제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저혈당 증상과 대처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혈당은 빠르게 진행되고 환자 본인이 판단력이 떨어져서 스스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알아차리고 도와줘야 합니다. 저혈당 증상을 다시 정리하면 식은땀, 떨림, 두근거림, 배고픔, 창백함, 어지러움, 멍함, 말이 어눌해짐, 이상한 행동, 의식 저하, 경련, 의식 소실입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당분을 주고 15분 후에 확인하고 좋아지지 않으면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저혈당이 잘 오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잘 옵니다. 운동 후에 잘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패턴을 알면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 사용법을 배우세요. 요즘은 간편한 혈당 측정기가 많습니다. 환자가 이상할 때 혈당을 재보면 저혈당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혈당이 70 이하면 저혈당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저혈당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저혈당에서 회복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첫째, 왜 저혈당이 왔는지 원인을 파악하세요. 식사를 거른 건지, 운동을 과하게 한 건지, 약 용량이 맞지 않는 건지 확인하세요. 둘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세요. 식사 시간 알람을 맞추거나, 운동 전에 간식을 먹거나, 의사와 상담해서 약 용량을 조정하세요. 셋째, 심한 저혈당을 겪었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약 용량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밤에 자다가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몽을 꾸거나, 식은땀으로 이불이 젖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야간 저혈당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와 상담해서 저녁 약 용량을 조정하거나 자기 전에 간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운전하는 당뇨병 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혈당이 운전 중에 오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운전 전에 혈당을 재고 저혈당 증상이 있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차 안에 항상 사탕이나 주스를 비치해 두세요. 장거리 운전할 때는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쉬면서 혈당을 확인하고 간식을 드세요. 노인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무감지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떨림이나 두근거림 같은 초기 증상 없이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당뇨병 환자는 더욱 자주 혈당을 재고 가족이 잘 관찰해야 합니다. 임신 중 당뇨병이 있는 경우도 저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신성 당뇨병이나 임신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던 경우 저혈당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혈당을 자주 재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저혈당과 뇌졸중을 구분하는 방법. 첫째, 증상 시작 속도. 저혈당은 서서히, 뇌졸중은 갑자기. 둘째, 공복 상태. 저혈당은 공복과 관련, 뇌졸중은 관계없음. 셋째, 동반 증상. 저혈당은 식은땀과 떨림, 뇌졸중은 한쪽 마비. 넷째, 당뇨병 병력.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 가능성 높음. 다섯째, 당분 섭취 후 반응. 저혈당은 15분 내 호전, 뇌졸중은 변화 없음. 대처법.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으면 당분을 주고 15분 후 확인하고 좋아지지 않으면 119에 신고. 의식이 없거나 삼킬 수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아무것도 먹이지 않음.
예방법, 규칙적 식사, 정확한 약 용량, 운동 전후 혈당 확인, 술 조심, 항상 사탕 휴대. 당뇨병 환자와 가족 모두가 저혈당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저혈당은 빠르게 진행되고 위험할 수 있지만 올바른 대처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과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119에 신고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지식이 당뇨병 환자인 가족이나 친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정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응급상황 대처법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